Ladies and gentlemen, we will now begin. 여러분, 네 번째 전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사들에게 7분에서 8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맞추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션 바로 뒤에 5시 반부터 폐회식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나 질문들을 이와 같은 트위터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물정 서울사이버 언더바 P4입니다. 좌장은 김대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십니다. 큰 박수로 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마지막이자 제 4번째 전체 회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대희이고요.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와 방송통신 관련된 규제와 정책 입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화통화를 하나 받았는데요. 네, 제가 이거 회의를 이제 준비하니까 다른 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좌장으로 섭외됐다라는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고위급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고위급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거는 뭐 퇴직할 쯤 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누군가는 좌장을 맡아야 했기 때문에 제가 좌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큰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떨리는 게 사실입니다. 알았더라면 아마 좌장을 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매우 저명한 인사를 연사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이 분야에서의 뛰어난 경험을 가지신 다 전문가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좌장으로서 뭐 특별히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드 베이지 영국 문화통신창조산업부 장관을 모셨습니다. 사회경제적 성장에 대한 패널을 좌장 맡으셨고요. 그 두 번째는 올러프 에렌크로나 스웨덴 외무부 대사님이십니다. 그 옆에는 제인 홀 루트 미국 국토안보부 전 차관보이자 또 사이버보안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사이버 안보에 대한 두 번째 패널을 좌장 맡으셨고요. 네 번째 제임스 루이스이십니다. CSIS 선임연구원이십니다. 국제안보에 대한 패널 5번을 좌장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김옹 캐나다 공공안전부 차관님이 앉아 계십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패널 4 좌장을 맡으셨고요. 이현숙 UNAPCICT 원장이십니다. 역량 강화에 대한 6번째 패널 좌장을 맡으셨습니다. 자,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드 베이지 장관님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회 너무 즐거웠습니다. 주최 측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준비를 하셨고요. 매우 중요한 이슈들이 제기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지난 이틀 동안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경제성장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의 첫 번째를 이끌었는데요.
사실 가장 패널 토의를 잘 효과적으로 조장을 맡았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왜 인터넷이 세계 경제 성장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가, 그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많으신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윤 장관님께서도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코크리에이션 허브를 주창하신 분도 와주셨고요. 그리고 한국의 카카오 주식회사에서 대표를 맡고 계신 분께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겐 아빌 앤더슨 덴마크에서 ICCP 커미티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께서 또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그 텔레콤 분야의 규제 당국을 대표해서 와주셨고요. 그리고 이즈카 히사오 님도 와주셨고요. 또 김동욱 회장님께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그리고 개도국을 대표해서 많은 분들께서 패널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정부, 기업 그리고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이렇게 다양한 그런 구성원들로 만들어진 패널 토의에서조차 아주 공통적인 주제가 도출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연사분들께서 인터넷이 개방성과 역동적인 모델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규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그래서 하향적인 규제가 아니라 좀 더 가벼운 그러한 지침을 중심으로 한 규제인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통적인 논의들이 있었고요. 첫 번째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장비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있어야만 비용도 저렴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젊은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얘기가 되었고요. 또 기업을 위한 환경이 긍정적으로 마련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유연한 세제와 또 입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혁신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다중 이해 당사자들을 위한 모델이 확립되어야 한다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만이 모든 해결책을 다 제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나 시민사회도 각자 기여할 수 있도록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경제, 창조 경제의 12%가 이제 IT 산업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한국 정부가 이 IT 산업 부문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 부문에 있어서의 기술과 역량들을 제고하기 위해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취해왔고, 또 뭐 초등 교육에서나 또 세제상에 있어서나 또 입법 체계에 있어서나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설립된 카카오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굉장히 잘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기반한 경제 성장은 결국 굿 거버넌스가 마련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올라툰보슨 투자니 님께서는 이 시민 사회의 어떤 역량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시민 사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부가 함께 그 협력을 함으로써 나이제리아에서는 이 기술 중심의 어떤 그 허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맥킨지 2011년도 보고서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산업혁명이 50여 년 동안 경제성장에 기여했던 것 이상으로 지난 5년 동안 인터넷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그 보고서 결과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벌써 이런 인터넷에 기반한 경제 규모가 200억 달러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선구적인 그런 정책들의 핵심적인 원칙으로 14개 원칙을 꼽았습니다. 개방성, 적절한 세제, 또 지적 재산권의 보호 등등의 원칙들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대표께서는 강력한 공공정책을 통해서 사이버 공간을 더욱더 장려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브라질에서도 한 20여 년 동안 이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에 기반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공공정책을 영위를 해왔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이러한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을 통해서 보다 정책 결정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또한 시민 권한과 관련된 그러한 원칙들을 기반으로 해서 입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표현의 자유라든가 또는 다양한 원칙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 대표께서는 ICT 사용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위협도 같이 늘어났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인터넷의 보안 측면에 대해서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협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를 들면 무권한 접근이라든지 또는 신원 도용이라든지 이런 위협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이 가장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안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다음 연사분께 적절하게 이제 주제를 넘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마치기에 앞서 이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ICT를 개도국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또 국가 간의 디지털 격차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디지털 격차도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That discussion was very Did I keep the comprehensive. time? Oh yes, thank you for keeping the time. Yeah. Very comprehensive, including all the expressing the cyberspace.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버 스페이스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라는 말씀하셨고 많은 정보를 해주셨고 아마 이에 기반해서 많은 논의를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올러프 엘렌크로나 대사님의 사후의 문화적 혜택 패널 토의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굉장히 다중이해 당사자적 패널이었습니다. 외교관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업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통신 관계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또 시인도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 액세스라는 인프라를 통한 또 컨텐츠에 대한 그 액세스의 확장에 대한 역할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컨텐츠
그리고 그 인터넷 가동률에 대한 이 이슈들이 점점 더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더 이와 같은 관련된 디바이스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디지털 유산의 어떤 보존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다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프리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제도 기관의 어떤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최종 사용자들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정책 그뿐만 아니라 기관의 역량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한국의 우리 창화님께서는 한국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그 전자정부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세계 유일무이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전자정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투명성을 제고하셨는지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통해서 그 인프라에 대한 필요한 역량 구축의 필요성, 그리고 효율성을 그 행정 서비스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그 두 가지 사이의 그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 모두 다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적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해 주셨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연사는 그 프라이버시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 소셜 미디어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셜 미디어에 개인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축적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부각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빅데이터의 사용도 이제 언급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할 시간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연사는 인터넷의 풀뿌리적 성격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 좌장인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실제 풀뿌리성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이게 과연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사들은 이 풀뿌리적 성격, 풀뿌리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사이버 보안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이 풀뿌리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줬습니다. 시민사회 쪽 연사도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와 같은 회의에서 더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시민사회라고 했을 때는 학계라던가 NGO 등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되어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와 같은 회의에 더 많은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 상당한 숫자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해야만 사이버 스페이스의 다중이해 당사자적 성격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사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Q&A 시간에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하지만 좀 중요한 이슈였죠.
사실 사회 문화적 혜택이라고 했을 때 이 사회적 자본 축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온라인 교육이라던가 소셜 미디어라던가 이메일이든 주소록을 사용하든 사용자는 그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또 물론 이제 개인의 어떤 정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거는 어떤 공공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 네트워크에 사람이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 익명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인의 5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과 70억 명 모두가 사용하는 것은 정말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클릭 수가 더 많아질수록 또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와 따르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회적 자본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온 패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를 많이 받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받고 민주주의 참여라는 측면에서도 봤습니다. 또 사회적 자본 축적, 인적 자본 축적 이 모든 측면에서 의제를 다뤘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대사님 감사합니다. Gave us a valuable implication.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들을 많이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세션에도 제가 잠시 들었었는데요. 지금 요약해 주신 내용이 참 옳은 내용으로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패널을 진행해 주신 제인 루트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님께서 가장 훌륭한 좌장 역할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가장 훌륭한 패널 분들과 함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한 회의를 갈 때마다 저 이런 질문합니다. 이 미팅이 끝난 다음에 뭔가를 알고 끝나고 싶죠.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보다 뭔가 더 지식이 더 늘어났거나 뭔가를 더 많이 이해를 했거나 아니면은 그 결과로서 뭔가를 더 많이 하게 되거나 이게 좋은 회의를 정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는 이 한국 측에서 그 패널 토론자분들을 잘 선정해 주셔서 전체적인 총회가 다 그러한 기준을 충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은 사실 국제사회 속에서 쉽지 않은 일인데 이번에 주최 측에서 굉장히 잘 해내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닐 클로펜슈타인 OAS 사무국장님이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유리 이토 JP 서트 국장님이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체리 머과이어 시만텍 국제정보부 및 사이버 보안 정책 부사장님, 그리고 존 서포크 화웨이 테크놀로지스 수석 부사장님, 그리고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님, 또 라슬로 데약 헝가리 외교부 사이버 조종관님 이 참여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사이버 보안을 정의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있었던 진전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국가 간 협력에 있어서 발전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을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외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로서 채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요. 그리고 사이버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인식을 제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위협이 그렇게
정말 그 현재 상황이 또는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서도 저희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는 취약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를 하고 저희가 논의를 더 한층 발전을 시켰었고요. 우리의 삶이 인터넷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저희 패널 또한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개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들에 대해서 또 헝가리 쪽 담당자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난 5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트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서 더 많은 대응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교육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보 공유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그것보다도 더 늘어나는 요구는 바로 교육 훈련에 대한 요구였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응에 대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국제 공조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국제 협력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전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아태 지역에서도 특히 그렇고요. 또 OAS 이 미주를 중심으로 한 기구에서도 경험을 공유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지역기구 차원에서도 협력을 하고 또 각 국 단위로 또 서트들을 구축을 하면서 정보도 더 많이 공유를 하게 된 것이죠. 정부 간에도 정보 공유가 많이 이루어지지만 정부와 민간 기업들과도 또 정보가 많이 공유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만텍에서 와주신 분께서 이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각자 독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고요. 문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25년 전쯤에 사이버 침해라는 침해 사고가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일었었습니다. 쿠쿠스 네스트라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는 더 많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대화도 나누고 쇼핑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보에 대한 침해를 우리가 비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제대로 이런 해결책들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조차도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도입이 대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예측도 제대로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 기업도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격차 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인데요. 헝가리 연사분께서 언급하셨지만은 모든 기술 문제가 기술적인 해결책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특히나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물론 그것이 기술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기술의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거 외에도 실제로 그 비용 측면에서나 또는 교육 측면에서
이슈들도 있다라는 것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청년 포럼에서 참여해 주신 분도 그 인적 요인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결국 교육과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죠.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만 충분히 인터넷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술 또 기술의 저렴성 그리고 가용성 특히나 그 현지 언어로 작성이 된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차원에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로 협력이 필수적이고 실제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이런 협력이 제고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공유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서트 통계치, 지식,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없고요. 어떤 한 층위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우리가 결론 얻을 수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벤치마크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구현해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척도가 필요하다라는 인식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기업들이 정부가 좀 명확한 표준을 그리고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기업들이 적절하게 그 목표를 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각국 정부가 또 양자적으로 다자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정부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좀 더 정보 공유가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언어로 정보가 공유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핵심적인 크리티컬 컨트롤이 우리 각자가 취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체계의 가장 첫 단계로서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크게 4가지 조치만 성실하게 실행하면 85% 이상의 사이버 보안의 위협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의 특별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아도 85% 이상의 사이버 위협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4가지 조치 이런 것들만 잘 신천돼도 큰 진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은 무엇이고 산업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사이버 보안이라는 물론 이게 아직은 좀 모호한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점점 더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제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더 해야 될 것인지 정보 공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4가지 크리티컬 컨트롤도 더 잘 실천을 하고 했을 때 우리가 사이버 보안을 더 잘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Dr. Lu. 네, 감사합니다. 루트 박사님. 다음은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 씨가 되시겠습니다. 미국 전략문제연구소인데 국제 안보에 대한 패널 좌장을 해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제 패널리스트들은 참 예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독적하고 러시아도 있었고 미국 연서들도 있었는데 서로 굉장히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많은 발표에서도 다 들으셨겠지만 UN GGE 정보안보 정부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에 대해서 6월에 이제 보고서가 발간되었죠. 어쨌든 이 보고서가 정말 그야말로 인터넷의 정치 정세나 그 기반을 뒤흔드는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이 GGE 보고서에는 예를 들면 UN 헌장을 적용할 수 있다, 국제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주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에 따라서 국가들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대해서 이와 같은 원칙들을 천명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모든 연사분들이 이에 대해서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규범의 형성과 그 신뢰 구축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약간의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라는 평가도 있었고 또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평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양자 간의 그 관계였는데요. 이 두 나라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고무적이었죠. 그래서 국제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논의된 얘기는 스노든 릭스가 이제 그야말로 사이버 안보,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놀라웠던 게 있는데요. 다자 간의 다중 이해 관계자 접근 방법이 맞다라는 공감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연사도 이해와 공감을 표해 주셨고요. 근데 그러면 다중이해 당사자 모델이 무엇이냐, 그 정의가 무엇이냐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다중이해 당사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존하는 체계, 현존하는 방법이 맞다, 내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사이에, 여러 연사들 사이에서 그 다중 이해 당사자 모드를 어떻게 다시 변형을 할 것인가,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다중 이해 당사자 모델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데는 공감이 다 있었고, 이 사이버 스페이스의 군사화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도 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군사 활동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 인정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국제 규범을 제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모든 나라들에는 투명성과 또 신뢰 구축 방안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실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신뢰 구축이든 투명성 제고 등 이 모든 것이 사실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안들은 아마 앞으로 더 토론을 해봐야 되는 논의 주제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군사활동, 그 군사화에 대해서 민간 부문이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기업들의 역할이 어쨌든 이 분야에서 중요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안보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청중 중에 한 분이 인터넷 거버넌스와 사이버 보안 사이의 그 융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버넌스가 바뀌어야지만 인터넷이 더 안전해진다라는 이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바로 다중이해 당사자 모델이 또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인터넷 거버넌스를 얘기하는 측과 사이버 보안을 얘기하는 측이 달랐습니다. 분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렴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특히 인터넷 쪽에서는 약간의 불만족스러워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수렴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는 그 국제 안보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히 이제 이 UNGG 보고서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현존하는 기관, 제도들을 사용할 것인가? 현존하는 모델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진전을 위해서 어떠한 그 제도와 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느냐에 따라서는 합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UN이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UN이 최적의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UN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는 별도로 UN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2014년에 UNGG가 아무래도 계속 될 텐데요.
어쨌든 이에 대해서는 다들 환영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규범과 이 신뢰 구축 조치들이 유엔을 통해서냐 다른 기관이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ITU에 대한 뭐 제안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다른 연사들이 좀 약간의 반응도 보였었습니다. 또 IAEA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IAEA와 같은 기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또 제안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그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패널 토론을 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근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사실 그 합의가 좀 얕았습니다. 조금 더 그 이견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이견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분석해보고 토론해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그냥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해서 이것이 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입장이나 의견이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면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사이버 그 스페이스에 대한 표현들, 이 총회 같은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입니다. 물론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꼭 연속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점도 명백한 것 같습니다. 유엔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중 이해 당사자 모델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사실 정보 중심적인 접근 방법을 더 선호하는 나라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어떤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또 재균형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나라도 있고요. 그 글로벌적으로 중요한 인프라가 국제 협력, 국제 관계와 또 국제법과 분리되어서 논의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막판에 나왔습니다. 사이버 스페이스는 일상생활에 있고 또 국가 관계를 앞으로 형성시켜 나가는데 사이버 스페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많은 연사들이 협력이 당장 가능한 부분부터 찾아가자,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자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냐라는 건데요. 한국 연사들 같은 경우는 호주든 또 러시아 연사들 모두 다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신뢰 구축 조치 그리고 투명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라도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분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아무래도 많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지만요. 정세에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점, 합의점들이 꽤 있었다라는 점, 하지만 미래에 우리가 사이버 스페이스를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갈 길도 멀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So I'm glad. 네, 감사합니다. UNGG의 최근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좀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가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와 기몽 캐나다 공공안전부 차관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장님 감사드립니다. 제 동료들이 요약하는 것을 지금 경청을 했는데요. 이
사실 그 제목 자체는 다르지만 이 패널 토론의 그 제목 자체는 각자 달랐지만은 사실 그 핵심적인 그 생각들, 공유됐던 의견들은 상당히 좀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패널 토의에서 논의됐던 얘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이틀간 총회를 진행하면서 사이버 공간 그리고 인터넷이 결국은 미래를 위한 공간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먼저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사이버 공간이라는 생각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있으면은 인간의 어떤 특정한 인간 본성에 의한 특성이 있다, 행동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주 선한 행동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다지 선하지 않은 그런 행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이버 범죄 패널이 천착하고자 했던 문제였습니다. 저희 패널 토론자 분들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다른 패널 토론자 분들도 그러셨겠습니다마는 사이버 범죄는 어쩌면 그 다른 전통적인 형태의 범죄와 상당히 다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확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곳에서 소규모의 인원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여러 국가에 걸친 범죄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장성이 높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사법적인 조치들,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사법 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시민사회 참여는 어떠한지 등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 총회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분들이 공감을 표현해 주셨고요. 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라는 중심에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다루었던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사이버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이 있느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저희가 논의를 해보니 협력, 이미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량 강화 이 두 가지가 사실 사이버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핵심적인 재료였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관 파트너십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양한 그런 개입이 가능한 지점들이 있고 그 지점 중에는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민간 부문도 개입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관의 합동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아주 그 실용적인 그런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컨택트 포인트를 각 국가별로 지정해서 국가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사법기관들 내에서도 좀 더 혁신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조직들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폴에서도 그러한 조직들을 만들어서 좀 더 그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패널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죠. 글로벌 역량 강화는 실제적으로 실천만 잘 되면은 즉각적인 혜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역량 강화만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역량 강화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국가는 역량 강화 외에도 다양한 그 범죄와 관련된 이슈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제약점, 또 기술적 제한, 기술적 한계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포트를 해주는 원조 공여국이라든가 그런 기관들이 이런 그
서포트를 받는 그런 그 개도국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상품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들도 상품 자체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어떤 그 교육 같은 거를 지원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기관별로 어프로치가 다른데 그 개도국의 상황에 맞춰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사들이 협력이 유일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또 패널 중에도 우리가 협력이 이루어졌는데요. 민간 부문에서 인터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민관 파트너십의 얘기가 나오자 또 다른 정부 쪽 대표분께서 거기에 또 공감을 표시해 주시는 등 이런 민관 협력이 우리 패널 토의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다페스트 협약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또 패널 분들은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사례들 또는 사법기관들끼리 다국적으로 공조를 해서 사건을 실제로 해결했던 사례도 공유를 해주셨고요. 물론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안타깝게도 폭넓게 계속 확산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 연사분들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모바일 컴퓨팅의 확산이 이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자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 인적 자원 그리고 재정적 자원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가법, 국가 차원에서 법 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물품의 압수라든지 이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여러 수사나 절차적인 그런 법에 있어서도 아직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 과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더 많은 코디네이션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보다 비교 가능한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와 오렌지를 1대1로 비교할 수 없듯이 우리가 사이버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비교 가능한 그런 데이터의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이버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목표로 삼아서 추진할 수는 없죠. 우선순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국가적인 접근법들이 또 국제적인 접근법과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또 언급하셨는데요. 이 역량 강화 부분은 이현숙 원장님이 이끄신 패널에서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장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섯 번째 패널 토론에서 논의되었던 역량 강화와 관련된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서 보고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젊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앉아서 발언을 하고 서서 발언하는 이유는 제가 좀 허리가 아파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번 패널 토의는 아주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스페이스와 관련된 역량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또 특히 사이버 안보 관련된 역량 강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역량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연사분들 그리고 좌장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바로 이 역량 강화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인 상황에서 우리 앞에는 옛 도전과제, 새로운 도전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만약 이 역량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정보 격차, 디지털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또 개발을 더 더디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 격차가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스페이스가 제공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포착할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되고 또 사이버 보안에 대응을 해야 할 수 있는 역량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패널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역량 강화는 사실 이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는 처음으로 이제 패널 주제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 총회는 처음으로 개도국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참여한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대화 과정에 참여했죠. 실제로 사이버스페이스는 모두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선진국, 개도국 모두 공히 균형을 맞춘 참여를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패널 토론 과정에서 저희는 현재 사이버 스페이스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역량 강화, 역량 개발 현황을 먼저 평가를 했고요. 그 각 나라의 상황을 좀 듣고 어떠한 접근 방법, 어떠한 실천 방안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교훈을 얻고 있는지를 논의했고요. 그런 다음에 다중 이해 당사자적 협력과 지속 가능한 역량 강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얘기 들었습니다. 다중 이해 당사자적 협력 관계 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지난달에 서울과 워싱턴 DC에서 그 사전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 결과 또한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패널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부, 국제기구, 민간 부문, 그리고 학계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태열 한국외교부 차관님도 나오셨습니다. 하나태태 가나 외교장관님도 있으셨고요. 사미아 엘햄 세계은행그룹의 수석정책전문위원 누르수리나 압둘라 아펙텔 의장님도 계셨고요. 그 맥디 마르티네스 솔리만 UNDP 개발정책국장도 계셨고 맷 톰린슨 마이크로소프트 총괄 매니저 오셨고요. 세이디 크리즈 옥스퍼드 대학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센터장도 계셨고요. 팀 언윈 연방 전기통신기구 사무총장 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되었던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서 몇 가지 목표,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좀 관련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점점 더 디바이스는 많아지고 사용자는 점점 더 연결되고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더 발전해짐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 스페이스 정세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위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더 커지면 그리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각 국가별 이 역량과 스킬보다 더 커지면 아무래도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겠죠. 그래서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니즈와 우선순위는 역량 강화에 있어서 몇 가지 나왔는데 다음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적절한 정책과 전략 그리고 법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제정하는 것, 발달시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규범과 거버넌스에 대한 규범과 룰들을 제정을 하고 어떻게 사이버 스페이스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사이버 보안을 향상하는 것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에 사용할 수 있는 훨씬 정교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과 이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버 보안이 전문가들만의 영역입니다.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 모든 부문, 정부가 되든 재계가 되든 시민들 모두 다 이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적절하게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사이버 보안 역량을 훨씬 더 향상함으로써 새로 등장한 도전 과제와 위협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두 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패널 토론 통해서 언급되었던 몇 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패널 토론을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천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되었습니다. 그 사이버 보안 역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인프라 개발이라던가 법 제도적 프레임워크 개발, 그리고 전자정부와 관련돼서 여러 나라에 도움을 주었고요. 가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법안을 통과시켜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고 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호법을 입법해서 정부나 시민 그리고 기업들의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세계은행의 경우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과 투명성에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펙 같은 경우는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을 하고 R&D 노력을 더 배가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UNDP도 마찬가지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이 기업가 정신을 배양하고 여러 기기 보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사고 대응에 있어서 그리고 그 위험 저감이라던가 시민 교육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을 얘기를 할 때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량 강화에 있어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량 강화라는 것은 항상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역량 강화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패널들은 함께 강조를 했는데 이제 이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다 공히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부나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효과적으로 일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국가적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 공조를 할 수 있는 또 역량 자체를 배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복되는 이 역량 강화 방안을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를 일반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지식 제공자들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해야 된다. 특히 사이버 스페이스 역량에 있어서 학계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90분이었는데요. 정말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역량 강화와 관련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사이버 또 보안과 관련해서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진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만 했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많은 중요한 이슈들을 논의를 했고 이후 우리의 행동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 정보통신 기술에 있어서 안전성이라는 것은 정보 사회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혁신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모든 논의가 서울 원칙, 기본 원칙을 작성하는데 아마 기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 논의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널을 대표해서 먼저 이 총회 개최 측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 문제를 이 주제로 포함시킨 것은 정말 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쉽지 않은 노력이지만 우리가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너십을 모든 분이 다 강조하셨습니다. 예, 그 가나의 테테 외교장관님, 아프리카의 속담 하나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이런 속담이 있는 거 맞죠?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 역량 강화라는 것은 장기전입니다. 빨리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나 사이버 보안 또한 우리가 같이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다중이해 당사자, 파트너십, 이 협력 이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UN 산하기관에서 UNAP CRCT인데요. 저희는 그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을 해서 개발을 도모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에 일을 하고 있는 저로서 몇 가지 원칙을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은 그 자체만으로는 그냥 기술일 뿐입니다. 완전 삶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 때, 그럴 때는 이 기술이 우리의 희망을 현실로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예, 감사합니다. 이현수 원장님. 제가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패널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각 연사분께 10분 정도를 드렸는데요. 각 패널의 그 토의 내용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시간 내에 잘 맞춰주셨습니다. 각 부문에 대해서 좋은 그런 토의 결과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의 전문성과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각자 첨언해 주시고 싶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현숙 원장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During our 저희 Q&A 세션 중에 I think I'm overly excited.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Q&A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리지 못했는데 Q&A 세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멀티 스테이크홀더 접근법과 시민사회 단체를 참여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UN에서는 CSO가 개발 의제에 참여하는 파트너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커뮤니티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죠. 그래서 이 개발 의제 전반에 있어서도 시민사회 기구들이 참여하지만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도 이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스트 프랙티스는 좀 부족하고 좋은 프랙티스, 굿 프랙티스는 좀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상호 이해가 더 많이 도모돼야 되고 특히 수원국으로부터 개발 그 공여국으로 더 많은 의견이 제시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이 하나의 방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과 그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런 의견들 근간에 있는 질문은 우리 그 수원국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의미 있는 지원을 해줄 것이냐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정보 보안 역량 강화를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공여국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툴킷을
제공을 해서 수원국을 돕고자 하는데 그 기술적인 스펙도 결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일한 프로토콜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사실 아주 소프트웨어적인 것, 그러니까 정부의 개방성이라든지 또는 문화적이라든지 그 국민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수원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특이적인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 특성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호 이해를 통해서 이러한 특수성이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역량 강화 노력을 살펴보면 많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컨설턴트들이 현지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 컨설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량 강화 측면에 있어서도 이런 현지의 특수성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헝가리 쪽에서 말씀하신 거를 또 인용을 해주셨죠. 기술적인 문제라 해서 모두 다 기술적인 해결책만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죠. 왜냐하면은 문화적인 이슈고 인적인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수원국 쪽과 그리고 공여국 간에 함께 일해 나가면서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프랑스와 프랑스와?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제 옆에서 원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또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역량 강화 문제요. 제가 캐나다에서 저 동료들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어떤 우선순위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기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리스트도 있고, 이 사이에서의 그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고 매칭을 잘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량 강화 문제가 꼭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버넌스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자원이 좀 투입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그 리스폰스 센터 같은 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량 강화와 어마어마한 예산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꼭 연동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서 또는 범죄 일반에 대해서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법 집행기관들 경험이 이래저래 있으실 겁니다. 저 개인도 그 범죄 행위들을 보면서 결국은 범죄자들이 우리보다 약간씩 앞서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못하고 결국 사후에 체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가 중요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어떤 나라에 미친 영향은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한 발 앞서 나가야만 바로 이와 같은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4개의 질문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3개의 질문 상당히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번 총회에서 참 흥미롭게 느낀 것은 이겁니다.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 어떤 의제가 논의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이런 공통적인 의제들이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실제로 정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론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첨언을 드리자면
굉장히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멀티 스테이크홀더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단어를 언급하실 때마다 $1씩 모으면 $1씩 모으면 굉장히 큰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멀티 스테이크홀더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인터넷이 처음에는 정부 부문에서 시작이 됐을지 모르나 그것이 사실은 민간 부문에서 훨씬 더 많이 확장이 되었고 그리고 엄청난 투자가 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초창기에 인터넷을 상용화를 처음에 추진하는 분들이 상용화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습니다. 뭐 이베이나 뭐 이런 전자상거래가 좀 일어나겠지 이런 정도였지. 그러나 이것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이게 결국은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에 대해서 처음 그것을 도입을 했을 때 사실 그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천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참가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토론을 더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부문이 규범을 정립을 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같이 담당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총회를 갖느냐? 왜 여기 모였느냐라는 질문이 저기 지금 화면에 떴는데요. 저희가 볼 때 인터넷은 글로벌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가 되었고 또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 차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보, 정치, 경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기술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빨리 변화해서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또 빨리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다. IPv6가 이제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이죠. 근데 20년 전에 이미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 IPv4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게 실제로 바뀌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또 빨리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총회 같은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또 다양한 이슈를 논의를 하고 앞으로 진전을 더 이룰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을 상용하기 시작했을 때가 떠오른데요. 그때 당시 우리가 이 인터넷이 확장이 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될지 그 당시에는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총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달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루트 박사님. 예, 제 시각에서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패널에서 나왔던 얘기 중 좀 눌렀던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이버 보안 문제라고 했을 때 그 보안 또는 안보라는 것은 결국 정부한테 위임을 하는 것이죠. 정부가 치안을 담당해라, 정책을 위반해라, 군을 운영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들이야말로 이 보안이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의 항상 행위자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은 다릅니다. 사이버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사회가 아니라 글로벌 사회로서 이제 이에 대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누구에게 그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 가장 권력이 있는 자들한테 책임을 줘야 된다. 그러면 정보만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뭐 기업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애플, 구글, 야후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스페이스에는 정보와 그리고 개인 정보가
안전해야 되고 잘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죠. 기술자들은 오랜 동안 네 가지 조치만 취하면 이 취약점들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사용할 수 있는 버전들이 있는 이 네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왜 그 네 가지를 해봐라. 크리티컬 컨트롤이라는 것에 네 가지만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왜 정부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총회를 통해서 정말 일반 국민들에게 아주 실천적이고 간단한 방안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가지부터 시작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대사님 발언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엄청난 이 교육,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서 확산되는 지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 기구들이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제로서 사이버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식을 향유하기 위해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식의 확산은 현대화의 과정 선상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론 현대화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겠죠.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화는 세계 각지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회에서는 이런 현대화가 더 빨리 진전되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그 진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고 아이디어와 가치가 확산이 되고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를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방된 자원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오픈 소스 자원들이 존재하죠. 프로그래밍 스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프트웨어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이들이 창출해내는 오픈소스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모든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역량을 학교에서 모든 이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이 이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의 언어를 배우듯이 이런 프로그래밍 역량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새로운 이런 오픈소스 자원들을 실험해보고 검증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또 개인 어떤 기업 또는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가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러한 자원이 과거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동향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사실 60에서 한 7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산업 영역인데요.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로 하여금 프로그래밍을 스스로 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면 인적, 지적 역량이 훨씬 더
향상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his was a fascinating 제 생각에는 미니 토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미니 토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짐께서 패널을 요약하시면서 중국, 미국과 러시아 간에 좀 합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책적인 것보다 언어적인 합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멀티 스테이크홀더 접근 방법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다중 이해 당사자 구축과 우리 이 원칙들이 이게 재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게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인터넷 거버넌스가 바로 이 멀티 스테이크홀더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뭐 기업이나 정부나 시민사회단체들 모두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단독적으로 할 수 없고 이 모든 분야들이 같이 모여 나갈 수밖에 없고 함께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논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대두하고 있는데 그러면 답은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다시 한번 다중 이해 당사자 모델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인터넷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방법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그렇게 되면 분산되거나 혁신성을 우리가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많은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담당하고 있고 또 특히 저희는 공공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서 아동 보호 문제라던가 파이러시 문제라던가 지적 재산권의 보호 문제라던가 그리고 또 글로벌 사이버 보안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의 보안 문제 등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법안을 통과해서 의무화시키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정부가 계속 법안을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규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그 책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I think has to step back and act 정부들이 규범을 하고 계속 규범을 도입하고 계속 규제를 하지 않고 또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만큼 기업들도 또 역시나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kay, thank you. 네,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발언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과 코멘트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청중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싶은데요. 지금 SNS를 통해서 또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다루어 보고 그리고 나서 청중 분들 중에서도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들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을 강조하셨는데 전부 다 이해 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다중 이해 당사자 모델을 추구할 수 있는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모든 의제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조금 어렵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준비하는 과정 중에 청중분들로부터 또 질문을 추가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그 다중이해 당사자 모델에 대한 질문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저는 다른 분을 좀 지목을
해서 좀 질문 더 받아보고 싶습니다. 다음 10초 동안에 그 손을 드시는 분이 없으면은 폴란드 장관님께 지목해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란드 장관님 지금 나오고 계신데요. Give that man a microphone. 저분께 좀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아예 연단으로 올라오시는군요. 정말 역시 정치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 토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영감을 많이 불어넣는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더 기여를 하고 싶은데요. 자유로운 인터넷이라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멀티 스테이크홀더에게 또 토론의 자유와 다양한 활동의 자유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에서는 강력한 협력을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또 기업 또한 행정부 간에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새로운 쟁점들이 도출이 되었고요. 그 쟁점들이 도출될 때마다 토론을 활발히 했습니다. 일단 이 포르노 콘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를 하고 그거 공통점을 찾은 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도모하였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인내와 시간을 요합니다. 또한 의지를 요합니다. 인터넷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그리고 진정한 참여 기반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대해서 여러 그 토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이 총회에 기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관님. And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또 누구 또 다른 사람 지명할까요? 아니면 아프간 장관님 계세요? I thought I saw him in the audience. 예, 청중 중에 보인 것 같았는데요. Jane, I think you should pick on. 제인이 한번 지목해 보세요. 우리 좌장 한 명씩 다 누구 한 명씩 지목하는 게 어떨까요? 저기 헨리, 제 자리에서 2시 방향에 있는 안젤라, 예, 그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 정보와 함께 부담을 한번 나눠보는 입장에서 기업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크리스 다음으로 얘기 한번 해보시죠. Yep. Yeah, no, really, you. Stand up. 어디 계십니까? 예, 브러셀에 갈 거를 대비를 해서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야, 저 마이크로소프트 맞습니다. 먼저 패널리스트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토론이었고 지난 2일 동안 모든 내용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짐에게 여쭤보고 싶고 제인에게도 또 여쭐 질문이 있습니다. 이 논의에서 특히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규범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좀 중요한 게 대두된 게 있는데요. 예, GG2 보고서의 얘기가 소개되면서 종종 언급되었던 건데요. 이렇게 무장 분쟁에 대한 그 법이 어떻게 사이버 스페이스에도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고객들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실제 무력 분쟁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그 밑에 있는 굉장히 수많은 행동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책임 있는 정보의 행동에 대한 규범을 우리가 어떻게 더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산적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크리스 페이너가 대답하라 그러면 안 될까요? 크리스 말씀해 주시죠. I mean, I think the answer to that last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더 높은 수준에 있어서 이슈들을 주로 GG에서 다루고 있는데 GG 내에서도 그 가장 그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예를 들면 무장 분쟁이라든가 갈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뭔가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화 시의 어떤 규범 설정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정부에서 좀 의견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사이버 범죄라든가 사이버 보안 이슈까지도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제인 씨나 다른 분들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은 좀 더 방어를 잘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또 이 사법 당국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도 우리가 효과성을 더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리고 가장 고위협이 되는 그러한 무력 분쟁이라던가 이런 행위들에 대한 그런 규범이 먼저 또 만들어져야 되겠지만은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그런 다른 행위들에 대해서도 규범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모든 이가 더 안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규범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투명성과 신뢰가 전 세계적으로 구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I just might make a comment. 저 한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물론 이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가장 그 뭐 권력이 있는 행위자들 내지는 그 가장 높은 수준의 위협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우리는 마치 한 마술사가 등장해서 우리 모든 기기나 모든 공간을 다 안전하게 만들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하지만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는 정말 상식적인 수준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하나의 다른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That would go away. 문제 80%를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들만 지키면 상쇄할 수 있습니다. Is a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부다페스트 협약인데요. 사실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많은 국가들이 다 협약을 채택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크게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서 그 대표적인 정부 기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행위자들의 그런 범위를 좀 정의를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그 조치들을 먼저 실천을 한다면은 훨씬 더 지금 논의가 더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다페스트 협약에 대한 그런 합의가 왜 도출되지 않고 있는가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Okay.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됐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 전반적인 토론을 이제 종합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또 패널리스트들의 정치적 리더십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이 서울총회의 이 주요 내용들을 같이 함께 종합할 수 있는 자리에 참가할 수 있었던 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션에서 이렇게 명망 있는 이 연사분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더 풍부하는데 기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특히 또 청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전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tanding Commissioner Kim, all speakers and discussants. This
네,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 회의 4세션이었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커피 브레이크를 한 20분간 하겠고요. 커피는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가 끝난 후에는 5시 25분까지 다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